이제 일부가 빠르게 흘렀죠? 예,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종목 진단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한 3분 안에 이 종목 진단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TV 보실 때 전문가가 나와서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해서 이 기업의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맥점을 잡은 상태에서 종목 진단한다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종목 하나 진단할 때는 최소한 있잖아요. 1시간 정도는 세밀하게 종목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엑기스만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겁니다. 꼭 그걸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2부 먼저 하시죠. 예. 자, 2부 우리 방울토마토님 종목을 자주 올려주시는 분이죠. 자, 플랜티넷 올려주셨습니다. 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매수하셨네요. 한탕 노리고 소형주 접근해 봤습니다. 롱텀 관점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내주셨는데요. 그쵸? 뭐 좀 소형주 쪽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긴 관점에서 괜찮죠. 자, 시가총액이 플랜티넷이 417억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코스닥 시장 뭐 다 뒤져보십시오. 시가총액 400억 되는 기업은 거의 대부분 다 적자예요. 뭐 적자 엄청나게 나는 기업들도 1,000억 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근데 요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자, 보시면 자, 뭐 4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적자를 내지 않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연간으로 보셔도 계속해서 뭐 영업이익이 들쭉날쭉은 해요. 이때 2018년도에는 29억 정도 벌었다가 많이는 못 법니다. 조금씩 버는데 뭐 재작년에는 6억 벌었다가 작년에는 10억 벌었다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꼬박꼬박 적자를 내지 않고 꼬박꼬박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 비율 18% 정도면 이건 무차익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400억 정도 되는 기업이면 한 번씩 탁탁 튀는 그런 맛이 있죠. 자, 이 플랜티넷은 유해 사이트 차단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뭐 아주 큰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주가 자체는 좀 바닥권에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배당도 100원이나 준답니다. 자, 뭐 지금 현재 주가 2,500원 정도 되니까 배당 100원이면 4%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400억 되는 주식이 배당 수익률 4% 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뭐 좀 한탕 노리고 매수하셨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타켓은 잘 노려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뭐 거의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조금 묘한 수급들이 있는데 이 외국인들이 조금 뭐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진짜 외국인들은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 400억짜리를 매매하지 않을 텐데 뭐 어쨌거나 외국인들 수급은 잡힙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한 번씩은 탕탕 튀는 통통 튀는 그런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2,500원 정도 돼 있는데요. 자, 뭐 좀 제대로 조금 좀 옆으로 지금 행보하는 기간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시다 보면 한 번씩 탁 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뭐 2,500원 지금 현재 2,510원인데 일단 3,000원 정도까지는 단기간에도 한번 튀면 그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3,000원이면 한 20% 정도 수익은 되니까 괜찮은 수익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뭐 요런 쪽으로 좀 투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건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세경 하이테크 한번 봐드릴까요? 16,700원에 10% 가지고 계시. 지금 보니까 소폭의 좀 수익을 기록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게 세경 하이테크 그러면 우리가 모바일 기능성 필름 전문 업체잖아요. 그죠? 이게 필름이 매출액의 한 51% 가까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스마트폰 내 보시면 그게 뭐 적합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방수 쪽이 지금
매출액이 한 30% 가까이 되니까 이것만 해도 거기가 80%가 거기에서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금 주 매출처가 삼성 디스플레이나 또는 뭐 삼성전자, 중국의 오포, 중국의 샤오미 쪽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쪽의 매출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오포라든지 샤오미 쪽의 매출이 워낙 많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종목의 실적이 등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야 이 기업도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중국의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이제는 조금은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16,7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이게가 2만 원대니까요. 2만 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요 2만 원 이상 가기는 그렇게 저는 쉽지 않다고 판단 들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런 매도 목표가 2만 원 정도를 한번 제시해 드리겠고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요. 주가가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벌써 이게 20일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내가 먼저 제시해 드릴게요. 손절은 얼마가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냐면 20일 이평선이 얼마냐면 종가상으로 16,500원. 16,500원의 손절 라인. 왜 내가 손절 라인을 제시해 드렸냐면요. 이날부터 있잖아요. 이날이 3월 22일부터 단 한 번도 20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았어요. 이게 빨갛게 지금 칠해놓은 게 20일 이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얼마냐? 20일 이평선 손절 라인 16,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이거는 종가상입니다. 장중에는 깨져도 상관없어요. 종가상으로 16,5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이거는 매도 목표가 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매도 목표가 2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가 와 있나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JNK. JNK 히터요. 예. 예, 요거 얼마에 매수하셨나요? 6,670원. 6,670원이요. 예. 뭐 그럼 오늘 종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네요. 예. 예,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20%요. 20%요. 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그게 얼마나 7,000원대 이상 갈 수 있을까 해서. 7,000원대 이상이요. 예. 조금 뭐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 조금 예. 목표 수익률이 소박하시네요. 예. 자, 이 JNK 히터는 예. 수소 쪽이 움직일 때 예. 가장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원전 섹터도 움직였고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움직였고 근데 예. 수소 쪽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안 움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수소 섹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끝까지 안 움직일 것이냐 그렇진 예. 않을 것 같아요. 예. 수소라는 거는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그런 에너지 쪽에서는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현재 원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수소가 원전하고 관련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저녁에 원전들 이런 것들 저녁에 좀 네. 전기 많이 안 쓸 때요. 그 네. 원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물을 분해를 해서 그걸로 네. 수소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전 쪽이 이런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이 네.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예. 수소 경제라 그러죠. 지금 전기차는 전기차, 자동차 섹터 요거 네. 하나밖에 없는데 이 네. 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네. 배도 이 수소 연료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게 친환경의 궁극이고요. 네. 자동차에도 해당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 발전소 이런 네. 쪽도 수소로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긴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조만간 제 생각에는 그냥 제 느낌이고 그렇습니다. 네. 조만간 수소 쪽도 네. 한번 움직일 것 같아요. 예. 지금 태양광, 풍력,
원전 이런 쪽 다 돌았는데 이쪽이 안 온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되나요? 글쎄요. 아이고, 예, 너무 일단 좀 사우디 쪽하고도 좀 얘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네. 사막 같은데 이런 쪽에서는 네. 굉장히 좀 이 청정에너지를 활용하기가 쉬운데 이쪽에서도 사우디가 원유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쪽에서도 수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일 내에 뭐 어쩌면 뭐 한 달 안내 정도 이쪽으로도 한번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보고 계신 소박한 목표 7,000원 이상은 그냥 네. 훌쩍 좀 넘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한번 나온다라면 뭐 7,000원은 넘겨서 정고점 조금 아래 구간 한 네. 7,500원 근처 정도 그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불안한 종목 아니고요. 좀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예, 또 궁금하신 거 감사합니다. 없으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그 사이맥스 올려주신 분, 16,200원에 15% 가지고 계신 분이 있네요. 이분께서 보니까, 16,000원에 샀으니까 지금 손실이, 한, 얼마입니까? 이분께서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3월 초에 그때, 고점에서 매수하셨네. 16,000, 이 자리가 16,200원 자리거든. 이게서 매수를 하셨네. 그죠? 사이맥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는 이 기업이요.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웨이퍼 그 이송 장비 쪽이고, 그 다음 환경 설비 쪽도 뭐 이 기업이 지금 사업을 펼치고 있고, 그 다음은, 우리가 로봇 설비 쪽에도 이 기업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좀 진출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시간 투자를 하시면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기업이 지금 그 동탄에 있는 기업이죠. 사이맥스는 이 종목은 좀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뭐 최악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지금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본적인 이런 그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의 주가가 이 정도 가격이면 있잖아요.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종목은 주가는 현재 좀 저점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시간 투자하는 전략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반도체를 그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하세요. 이제 지금 반도체는 저는 하반기 정도 되면 저는 반도체 저는 업종들이 한번 움직인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실적의 쇼크가 나왔을 때 거기가 주가가 저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와 있는 사이맥스도 이 정도면 주가 다 내려온 거예요. 요거는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나 이 종목 가져간다. 앞전 고점 돌파가 저는 나온다고 보고요.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상으로 보세요. 가장 주가가 저점에 놓여 있잖아요. 요거는 시간 투자하세요. 시간 투자하시면 최소한 이 종목은 얼마까지 가져가셔도 되냐면요. 17,000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돼요. 한 5월 말 6월 초까지 가져간다면 17,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으니까 손실 보고 매도하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세방전지 한번 봐드릴까요? 골드님이 올려주셨는데 매수 문의 의뢰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매수를 하시기에는 조금 움직임이 둔한 종목이죠. 세방전지는 안정적으로 실적은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세방전지는. 자, 근데 이 부분들이 그렇게 좀 많이 성장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 뭐 이게 삼성 SDI 쪽에서 볼보 쪽에 공급하는 그 배터리 모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외주 생산하는 부분들, 요런 쪽도 뭐 그 한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수주를 했었고, 그리고 현대차 전기차요. 그랜저
요쪽에 8년 동안입니다. 6천억 정도 이 배터리 공급 계약도 체결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뭐 그 이후로 뭐 어떤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진 않아요. 자, 지금 전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좀 이 2차 전지하고 많이 좀 상관이 있는, 그리고 좀 향후에 이렇게 많이 커져갈 수 있는, 지금까지도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많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뭐 1차 전지는 그냥 우리가 쓰는 건전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건전지를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하기에는 뭐 조금 이 주가 자체가 등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종목이지만 매수하기는 조금 뭐랄까 지금 현재 여기에 분위기에는 안 맞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이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주가 자체가 좀 흐름이 좋은데요. 뭐 2021년도보다 2022년이 매출은 조금 좀 늘었는데 영업이익 쪽에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해요.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 뭐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기업, 이런 기업들을 찾고 있는데 뭐 거기에 맞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조금 좀 윗꼬리를 달면서 좀 음선이 났는데요. 자, 이게 이 주가 자체가 조금 올라오면 매도하려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도 좀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보다는 다른 쪽에서 조금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둔한 종목이니까 요 종목 말고 다른 좀 탄력 있는 그런 쪽에서 찾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네오 이문텍이라는 종목 있죠. 5,800원에 5%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네오 이문텍 5,800원 5% 가지고 계신, 오늘 종가가 3,570원이니까 손실이 상당하네요. 제가 이게 나와 있는 네오 이문텍이라는 기업은, 저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토마토 TV에 이토마토가 2008년도에 개국을 했잖아요.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월드컵 할 때 토마토 TV가 개국을 했어요. 제가 그 개국할 때 제가 여러분들 요 야인시대 1회 출연자예요. 제가 야인시대 개국에 제가 1회 출연자라니까요. 그때 당시에 내가 지금 야인시대 2시간짜리 내가 방송을 했었어요. 제가 주식을 한 30년 이상 해왔는데, 제가 이게 나와 있는 네오 이문텍이라는 기업을 제가 잘 모를까요? 제가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환자 있죠, 환자. 아픈 사람 빼고 있잖아요. 아픈 사람 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에 잠을요, 저는 5시간 이상 잠을 저는 자지 않습니다. 나의 원칙입니다, 원칙. 저는 한 20년 동안요, 저는 하루에 잠을요, 5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나와 있는 네오 이문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분석하기 전에, 이 기업이 지금 본사가 미국에 있어요. 본사가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고, 이 네오 이문텍이라는 기업이. 물론 한국 법인은 저게 성남에 가면 분당구에 이게 한국 법인이 있어요. 종목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과연 누가 진단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 면역 항암제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영업 적자가요, 지금 계속적인 영업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누가 이 종목을 과연 진단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 기업도 지금 제대로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네오 이문텍의 여러분들 현재 주소를 보세요.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지금 이 기업이 지금 미국 메릴랜드 주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이거는요 진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이 기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 답변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 누구도 이 종목을 진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매출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4년 연속 좀 적자를 보고 있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한번 보세요. 기업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요 기업 내용을 보시면 이게 지금 재무제표잖아요. 뭔가 나와야 재무제표 보세요. 영업이익 보세요. 적자 313억 적자, 519억 적자, 여러분들 보세요. 580억 적자.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영업활동현금 다 마이너스잖아요. 무엇을 보고 진단할 것이냐 이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제 판단에서 이거는 좀 반등이 나오면 되도록 매도하고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세요. 잘 아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미국에 있는 기업 어떻게 분석한단 말입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손실이 지금 크시니까 한번 기다려 보세요. 워낙 낙폭이 크기 때문에 한번 기다린다면은 뭐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주식이 중간에 이게 이날 보시면 이날 보니까 29% 하면 상한가 들어갔네요. 이날도 한 얼마, 이날 보시면 이날도 상승세가 상당히 크게 한번 나왔거죠. 29%. 이날도 상한가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럼 한 번 더 기다려 본다면 뭐 상한가 정도 한 방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지금이 3,570원이기 때문에 5,000원 정도까지 리바운드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5,0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매도하고요.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큐렉소를 한번 봐드릴까요? 12,500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올해 초부터 굉장히 좀 핫했었죠. 뭐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을 지핀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큐렉소는 그 로봇 관련주들 중에 의료용 로봇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뭐 의료용 로봇 관련 기업이 큐렉스하고 미래컴퍼니 뭐 요 두 종목 정도인데요. 미래컴퍼니는 복강경 수술 로봇, 그리고 큐렉소는 인공관절 같은 것들 뭐 요런 인공관절 수술하는 뭐 그런 로봇 닭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자,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조금 바뀌었네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때 그때는 한국야쿠르트가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펀드 쪽으로 조금 바뀌었는데, 지분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 큐렉소가 한국야쿠르트가 최대 주주였을 때 그때 현대중공업이었죠, 옛날에. 요거를 뭐 기업 분할을 막 했죠. 뭐 한국조선해양, 조선 따로 떼내고, 뭐 현대일렉트릭 따로 떼내고, 현대건설기계 따로 떼내고, 이렇게 기업 분할을 했는데요. 거기서 의료용 로봇 사업부, 요거는 떼갖고 이 큐렉소에다가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주요 주주로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기업은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 겨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한 53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되면서 또 지금 뉴스들 나오는 것들 조금 살펴보면 이 큐렉소가 저런 것들, 의료용 로봇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매하는 게 뭐 분기별로는 최대 수치를 갱신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실적 부분들은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좀 부족합니다. 뭐 CB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상장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계속 좀 들고 가기는 조금 그러네요. 왜냐하면 실적 부분들이 완전히 좀 확인이 되고, 차라리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 수익이 나는 쪽들이 있어요. 뭐 장비 쪽에서 수익이 조금 나는데,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뭐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12,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조금 여기 올랐을 때 고점에서 좀 따라잡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이 로봇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튀어 올라오는 그런 구간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한 13,000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000원 근처 정도, 요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고 로봇 관련주들 뭐 다른 쪽들 좋은 것들 많으니까요. 다른 로봇 쪽으로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의료용 로봇을 보실 것 같으면 큐렉스 말고 미래컴퍼니를 좀 보십사.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유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예, 폴라리스 세원이고요. 예. 예, 매수가는 5,300원에 네. 20%인데 좀 꽤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비중이 몇 프로라고요? 20%입니다. 20%요? 네. 이 저가주를 매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이제 그 주변에서 추천이 있어가지고 네. 있어서 그래 이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네.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자동차 뭐 완성차 우리가 기아나 뭐 현대차 주가는 상당히 많이 상승이 나왔고, 네네. 그다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승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이 세온이란 이게 지금 폴라리스 세온이라는 기업이 자동차 우리가 공조 부품 쪽입니다. 그래서 네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원 시스템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고요. 해외 쪽에는 보시 쪽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이 기업은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연에서 전기차를 빠르게 지금 이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연 자동차의 부품주 중에서 전기차를 빠르게 이전하는 종목은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내연에서 전기차 빨리 이동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아마 상당히 하락폭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어느 정도 전기차 쪽을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 대신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려면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방향은 맞아요. 지금 제가 방향은 좀 맞는 섹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자동차 부품주가 많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자동차 부품주니까요. 시장은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빠르게 속도가 나오려면은 이 주가가 이 재무구조가 좀 탄탄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못해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상승세는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만 노리세요. 그리고 길게 가져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5,300원이니까 이거 오래 전에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오래됐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5,300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지금 일봉이고 이게 지금 주봉 차트인데 이때 매수하셨네 보니까 대략 한 2021 한 2년 전에 매수하셨네, 그죠? 네네. 이 정도 매수하셨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주가는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왔습니다. 저점은 나왔으니까 이거는 최근에 보시면 일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날이 지금 종가상으로 10%, 이날 6%, 이날 9%. 단기적으로 하면 강한 상승세가 나왔으면 다시 한번 이 고점 돌파가 한번 시도가 될 것으로 보여요. 이 돌파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어디까지 하면 리바운딩을 세게 나올 수 있냐면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이 지점이에요. 2022년 5월 3일 날 저점이 이날 고점이 얼마냐면요. 이날이 3,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3,4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붙이면 뭐 3,600원 정도. 근데 그 3,600원 이상은 무리입니다. 무리. 그러니까 제가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는 한 3,600원 정도로 한번 제시해 드리겠고, 이거는 기다리면 그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왜 제가 그 정도밖에 못 보냐면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이 단계 사채가 상당합니다. 이 단계 사채가 이게 208억이 있습니다. 이 단계 사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환 사채 아니면은 이거는 신주 인수분 부사채인데 이거는 주식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으로 바꿔달라 그러면 신주를 발행해 줘야 돼. 그만큼 주식의 물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교환 사채하고 다릅니다. 교환 사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사주를 그냥 주면 지급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신주로 주식을 발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세요. 재무구조가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렸다가 3,600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3,600원에 매도하기 아까우시면요. 제가 항상 월요일에 방송 나오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3,600원 정도 오면 제가 한번 저는 매도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이
이 정도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뭐 모멘텀이 발생되면 주가 한 번 더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3,600원 오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고, 매도하기 아까우시면 다시 을월 한번 다시 문의하신다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한번 봐드릴까요? 53,700원에 10% 매수하셨습니다. 본전 왔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뭐 이제 작년에 한 9월 달 정도 그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주가 자체가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되게 조금 좀 심적으로는 조금 마음고생을 한 기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자, 이 한국항공우주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지금 뭐 처음에 이 한국항공우주는 T50부터 출발하죠. T50은 미국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뭐 이렇게 기술 이전하면서 만든 그런 경비행기입니다. 근데 요 T50에서 어택, 그러니까 지상에 공격하는 거, 훈련기고 T50은, 그 다음에 뭐 지상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런 기능을 추가한 게 TA50이고, 거기다가 파이터, 그러니까 FA50으로 또 이게 발전이 되는데요. 그거는, 지금 뭐, 공대공 전투도 가능하고, 지대공 전투도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수출이 막 되고 있는 부분은 이 FA50이 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쪽 말레이시아 건 뭐 요쪽에 지금 마무리가 됐죠. 자, 수출 계약 관련되는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자, 벌써 뭐 올해 이 연간 수주 목표로 했던 부분들 벌써 1분기에 조기 달성을 했습니다. 조기 달성했기 때문에 뭐 실적 부분들은 저 1분기에도 실적을 충족할 거고, 향후에는 그런 게 있어요. KF-21, 자, 우리나라 4.5세대 우리나라에서 만든 순수 국산 전투기입니다. 지금 뭐 시험 비행 몇 회 좀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중에서 저 미사일 쏘는 거 그런 것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KF-21 같은 경우는 F-35를 미국에서 수출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걸 수출을 못하는 못 사는 국가들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탐을 낼 만한 그런 기체입니다. 사우디만 해도 지금 미국에 삐진 것 중에 하나가 F-35 수출 안 한 이들한테 미국이 그래서 많이 삐진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우디 쪽에서도 이 KF-21 같은 경우는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뭐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수출이 본격화가 된다면 아직까지 시제기 만들고 시험 비행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수출로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몇 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릴 부분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오늘 강하게 양선을 뽑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들 상당히 길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자, 밑에 요게 외국인들인데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역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매수를 할까요? 뚜렷한 모멘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모멘텀 있는 부분들이 더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뒤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해군용 군용 훈련기 요게 입찰이 있을 겁니다. 원래 뭐 올해 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연기가 된 것 같아요. 향후에는 연 단위 이상으로 볼 땐 그런 모멘텀도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뭐 본전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기다리기가 조금 답답하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봐도 57,000원대 이상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하시려면 57,000원 정도 선, 그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년 연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보신다라면
여기 정고점 근처 뭐 그 정도까지는 한번 타진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현재 상태에서 홀딩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단기로 본다면 57,000원, 뭐 중기 이상으로 보신다라면 뭐 63,000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예, ENF 테크놀리지 한번 봐드릴까요? 이분께서 보니까, 예, ENF 테크놀리지 가지고 계시는 분 23,400원에 예, 20%를 예, 매수하셨네요. 저는 이분께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이런 분을 저는 존경합니다. 예, 저는 이런 분을 존경해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주식에 어느 정도 예, 고수라고 저는 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분께서는 내가 봤을 때는 예, 이 지점이 예, 가장 저점이라고 이제 판단 들어서 저는 매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제조 공정용 우리가 예, 특수학 제품을 만드는 우리가 전자재료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 포토레지스트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료 공급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예, 지금 반도체 경기가 예, 가장 지금 안 좋은 구간에 이 부분께서 매수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예,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양자 매수하셨으니까 제 말 잘 들어보세요. ENF 테크놀리지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 나온 기업이에요. 예, 지난 영업이익 600억 나온 기업이에요. 그런데 예, 지금의 여러분 보세요. 지금의 예, 시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3,200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600억이에요. 그러니까 600억을 곱하기 10을 하면 6천억이 우리가 PR 10배잖아요. 그럼 이 기업은요, 지금 여러분들 PR이요, 몇 배냐? 예, 5배밖에 안 돼요.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중기 투자하셔야 돼요. 이 종목 가지고. 저는 이 종목과 중기 투자하면 예, 저는 최소한 이 종목은 얼마까지 저는 가능하다 보냐면은 저는 3만 원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22,8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예, 3만 원 이상에 팔게 되면 한 3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 보시면 제가 한번 예, 볼까요? 이게 예, 제가 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예, 손익계산서 보시면요. 예, 매출액이 지난해 6,800억이잖아요. 예, 영업이익 646억 나왔어요. 이 종목이 보면은, 예, 지금, 예, 재무구조도 상당히 괜찮아요. 예, 지금, 예, 영업활동 현금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 다음 볼까요? 예, 배당을 줬나 볼까요? 배당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뭐, 150원 정도의 배당을 지급했잖아요. 이 종목은, 예, 시간 투자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 시간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이 종목에 가지고 가면 성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기 투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산이 없는데 제가 중기 투자할 말 안 해요. 가져가면 이 종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 3만 원에서 예, 3만 2천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예,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 한번 봐드릴까요? 그때 팔걸 님이 올려주셨네요. 자, 20만 원에 5%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네이버 추매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주식 투자를 뭐 이렇게 하시면 실패가 별로 없죠. 자,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쫓아가면서 매매를 해보면 수익을 내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 잠깐 이렇게 들어갔다가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이 나고 이렇게 빠져나온다라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반면에 좀 깨지기도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우선으로 한다라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추매 가능할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시청자님 그거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AI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하나는 데이터.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뭐 정부에서 뭐 거대 AI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데이터가 가장 많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겠습니까? 포털 사이트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이버 같은 기업, 그리고 통신사들 이런 쪽이 뭐 우리 개인들이나 뭐 어떤 데이터든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하다못해
알파고나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그 사람이 바둑둔 거 이런 기보를 보고 배웠고, 이 사물을 구분하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유튜브 영상을 보고 AI가 학습을 한 겁니다. 전부 다 데이터가 뭐 이제 앞으로는 뭐 금인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거의 뭐 우리 눈앞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이버를 갖고 과연 뭐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인다고 지금 이거를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단 지금 뭐 1분기에는 광고 쪽이 조금 안 좋아요. 광고 쪽이 조금 안 좋은데 요거는 2분기 이후부터 좀 광고 시장도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AI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네이버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뭐 카카오나 이런 쪽들도 뭐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겠지만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들도 되게 좀 똑똑한 자회사가 많죠. 뭐 스노우도 있고 뭐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뭐 그런 서비스도 일본에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수하기가 좋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20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 5%밖에 안 되시니까요. 충분히 추매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추가 매수하셔갖고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